자, 봅시다. 쉬운 지문인 거 맞고요. 근데 쉬운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타당한지도 봐야 되는데, 나는 웃긴 게 42번을 논리적으로 바라보잖아. 이건 출제 오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정답을 아마 2번으로 골랐을 거예요. 난 근데 묻고 싶은 게 과연 4번이 왜 틀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문 푼 학생들 또는 뭐 풀어야 될 학생들은 지금 스톱을 시켜놓고 영상 듣고 있는 학생들은 시간 충분히 써서 4번이 틀린 이유를 진짜 100% 찾아보세요. 장담하는데 못 찾아요. 장담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관점으로 보는 선생님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 출제 오류라고 하는데, 아니 수능 출제 오류 없다니까. 아니 자꾸 필지상 받은 사람한테 뭐 오류라 그럴 거야? 필지상 받으시는 분들을 하고 수준이 비슷한 분들한테 알았어 조용히 해. 그분들한테 오류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조용히 하래. 아까부터 자꾸. 근데 또 흥분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봅시다. 배운 대로 갑니다 여러분. 1단락. 단계성 어떤 역할을 한다? 주제 세팅이다. TS 주제 세팅이에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집합 의뢰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반복될 확률이 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뒤라고 써놓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야 찾기 쉬워.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이 학자의 견해잖아. 이렇게 이름 크게 써놓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그냥 팁이야. 이거 뭐 정해진 건 아니야. 뭐 평가원 이런 걸 뭐 뒤 이름 크게 쓰라고 했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이름 써놓는 게 편할 거야. 나중에 찾기. 뭐 나중에 하는 거고 이건 사실. 그래서 뒤리킴 생각해요. 잘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인지 뭐 뉴질랜드인지 알게 뭐냐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합 의뢰가 뭐냐는 거죠. 공동체 결속이. 그러니까 집합 의뢰가 뭐냐고. 그래서 뭐냐? 1.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2. 생계활동을 멈추고 3. 성속의 분류책을 활용하여 판별한대. 근데 잘 들어. 여기서 그냥 글의 순서는 1, 2, 3, 4긴 해요. 1. 문제 상황 2. 생계활동 멈추고 3. 성가속 4. 판별하는 게 집합 의뢰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1, 2, 3, 4가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 맞나? 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였겠어? 생계활동이겠어? 문제 상황이 먼저 터졌겠어? 생계죠. 생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터진 거겠지. 무슨 얘기 이해돼? 그러니까 정보의 순서는 지금 문제 상황, 생계활동, 성과속, 분류체계, 판별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시간 수는 생계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문제가 터졌고 문제를 성속의 분류체계로 활용해서 집합의뢰, 판별 이렇게 갔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 그래서 다시 보면은 1. 생계활동에서 이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3. 성속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4. 판별한다요. 자,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중심으로 약해진 도덕 공동체를 재생하는 4단계라고 할게. 5단계? 4단계? 4단계라고 할게. 4단계. 왜? 성속으로 판별한 거고 판별의 결과가 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즉 집합의뢰의 결과 재생을 했다. 이렇게 잡을게. 그럼 당연히 어떻게 얘는 성스러움을 품고 속된 세계로 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활동이 어떻게 된다? 성스러움으로 간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지문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자꾸 지문만 보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글쎄 이게 좀 못 배워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언제까지 배울 수 있냐면 진짜 나이가 많아야 20살, 25살까지요. 왜냐면 여러분 2차 성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1차 성징 있고 2차 성징이 있잖아요. 3차 성징은 없어. 3차 성징은 없어. 맞잖아. 인간은 누구나 늙어 죽어요. 마찬가지야. 그럼 인간은 언제 뇌가 형성되고 언제 가치관 형성되냐면 15세에서 25세 사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 우리나라가 완전히 극단적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완전히 그냥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하나야.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정답이야. 근데 대학교 딱 가잖아. 모두 정답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자꾸 짓눌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거야 라고 자꾸 짓눌린 상태에서 여기서 갑자기 폭발하는 거야. 당연히 극단적이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정답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그냥 정답이야. 다만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정답이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정답인 것들도 있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고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연한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런 관점들을 지금 배우고 연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지문 자체가 쉬워서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는데,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우리 인간은요, 역사적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2022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니네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농사 짓고 있어야 되고요. 한 5,0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우가우가 하면서 메모드 잡고 있어야 돼. 메모드는 아니겠다. 메모드는 한 8,000년이나 1만 년쯤 되겠네. 그때는 너희 그거 잡고 있었어야 돼. 뗀석기 떼고 있었어야 돼. 석기 갈고 있어야 돼. 신석기 시대 이러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 네, 2022년이라는 우리의 공통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의 자아가 있는 거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존재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이거야, 항상. 그럼 이 지문도 그 속에 있는 거야. 그 맥락 속에 있는 거야. 그냥 툭 하고 던져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냐면 이거야. 얘는 사실 종교지문이야, 종교지문. 그래서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뭘 추구하며 살아? 자기 이익 추구를 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 사람들의 대부분 속되게 산다고요. 속이라는 게 뭐냐? 세속적인 거, 속세, 이해관계, 일상생활, 이윤 추구, 이기심 이런 거라고. 여러분 여기 와서 왜 공부해요? 누굴 위해서? 아니, 나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구하려고, 좋은 직업 가지려고, 능력 갖추려고.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뭐가 더 큰 욕망이냐는 거야. 놀고 싶은 욕망과 내가 나로서 더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한 욕망 중에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속되게 생계로 돈을 벌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요. 그러다 보면 꼭 선을 넘죠. 예를 들면 BJ들이 어그로가 끌리네? 하다가 선을 넘어. 그럼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네들이 꼭 선을 넘습니다. 그렇게 문제 상황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댓글창이 난리가 나는 거죠. 너 그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즉 뭐예요? 너의 그의 속됨과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이제. 뭐가 옳으냐. 근데 결국 세상이 굴러가는 거는 어떻게 간 거야? 네, 성스러움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성스러움이 재생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속된 삶에서 성스러운 삶으로 간다. 이게 바로 집합의례고, 이게 종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종교라는 키워드는 여러분 여기서 읽을 수 없었겠지만 이 정도 키워드는 읽어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평가원 이걸 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길러져야 돼요. 그 얘기야.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가볼까요? 시간 잘 잡히고 있죠? 온도 2도만 내려주세요. 제가 돼지여가지고 여러분 좀 더위를 많이 타니까 제 수업 들어오실 때는 잠바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오세요. 패딩 이런 거 갖고 오세요, 하나씩. 자, 뒤르킴 현대사회 집합의례가 기존 도덕공동체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자,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있는 거냐면 새로운 도덕공동체 창출이라고 해서 예시가 있는 거죠. 아니, 프랑스 혁명이면 어떻고, 뭐 권리장전이면 어떻고, 미국 독립전쟁이 어떻습니까? 창출된 게 있네. 됐죠? 결국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자, 일단 인간들은요,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되게 살아요. 그러다가 뭐가 터지겠어? 당연히 어떤 문제가 터지고요.
그럼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성과 속을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결국 성으로 가는데 얘는 플러스 성스러움이 창출되기도 한다. 됐죠? 자, 그럼 3단락. 파슨스와 스멜서는 뭐라 그랬냐? 이러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론적 통찰을 플러스 기능주의 이론으로 보겠대. 기능주의 이론 뭔지도 모르겠어. 넘어가. 자, 그럼 뭐냐? 얘네들한테 있어서 성이라는 거는 가치라는 말과 같대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됐냐? 1. 가치라는 녀석이 평상시 사회적 삶은 뭐였을까? 속이겠죠. 생기겠죠.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성스러움과 가치겠죠.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시기, 위기시기가 아마도 문제 상황이었겠죠. 문제 상황. 그러면 그때 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야, 그게 맞냐, 틀리냐. 그렇게 일반화되고, 그럼 봐. 지금 여기서는 가치가, 잘 들어. 여러분이, 이거 잠깐 하나 팁으로 드리자면, 영어에서 신텍스라는 게 있는데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 10분이면 이론 설명 끝나거든요. 길게 보고 있을 게 없어. 그냥 주어 동사 잡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문장 성분 4개, 5개 잡는 거예요. 왜 잡아야 되냐면 구조가 명확해야 의미가 명확해져. 무슨 얘기인지 잘 봐요,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고 이런 문장이 있고 이런 단어 나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방금 2개는 문장이라 그랬고 3번째는 단어 나열이라 그랬잖아. 얘는 의미 구성이 안 돼. 이해됐어요? 의미 구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그 문장에 관련된 법칙인 거예요. 근데 얘와 얘는 똑같은 단어지만 어순이 달라짐으로써 의미가 달라진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의미 구조를 따짐으로써 정확하게 의미 체계를 따지는 게 신텍스라는 과목이고, 이 이론은 사실은 10분이면 다 이해해요. 그래서 국어에서든 영어에서든 길게 따질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게 필요할 때 써먹을 수만 있으면 되고,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일단 오리지널은 영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긴 할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막히거나 중요했다고 판단 들었을 때는 자 봐. 주어, 가치죠? 우리는 어떻게 속되게 살고 있죠? 가치가 어떻게? 도덕적 의미, 다시 가치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가 가치가 뒤흔들리는 그런 위기 시기에 올라와서 일반화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가치는 잠재되어 있다가 가치가 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올라와 일반화되는 거야. 그럼 다시 사람들은 속된 일상에서 살아요. 성스러운 가치 추구보다는 이해관계 속에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항상 위기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성속을 따진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속됨에서 성스러움으로 결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집합의례라고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아까 결말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파슨스 스멜서는 이미 했던 얘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인 건 뭐냐면 항상성이다. 필연성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잠깐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1단락의 주제는 뒤르킴 생각이고, 뒤르킴 생각은 부족사회예요. 그러니까 부족사회에서도 인간은 뭐 했었다? 속되게 살다가 성스러움으로 가는 단계가 있었다. 자, 2단락. 역시 글의 주제는 집합의례인데 역시 드르킴의 사회고, 현대사회는 조금 복잡해지면서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아, 얘도. 속되게 살다 보면은 문제 상황이 터지고,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국 성스러움으로 가는데,
새로운 창출을 해내기도 한다. 즉, 이 2단락에서 덧붙여진 정보는 이게 전부인 거죠. 그런데 역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단계인 거고 반복하기도 했고 이미 나왔던 거니까 함축하기도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3단락 내용 볼게요. 이제 파슨스와 스멜스, 얘는 좀 다른 의미로 기능주의 이론을 추가해서 보겠대요. 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죠. 속되게 일상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요. 이윤 추구하면 살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온다? 위기 시기가 찾아온다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속 vs 성인데 여기선 성이라는 말 대신에 가치라는 말로 쓰죠. 결국에는 가치가 일반화되면서 재생되고, 얘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일반화되고 특히 재생되는 특성이 필연성에 가깝다. 유기체의 항상성에 가깝다. 유기체에 가깝다. 그럼 여기서 추가된 정보들을 좀 체크를 하면은 1, 2, 3, 4단계는 다 똑같은데 성을 가치라고 바꿔 쓴 부분과 일반화라고 바꿔 쓴 부분, 필연성, 항상성이라고 쓴 부분이야. 자, 그리고 4단락에서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다가 뭐만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개연성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독서 개념을 정리할게요. 필연성과 개연성이 있는데 얘는 좀 달라요. 이건 여러분한테 확률 분포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직선은 확률에 관련된 수직선이고 여기 정확하게 확률이 0인 지점이 있고 확률이 1, 확률이 100%인 지점이 있어요. 이 두 지점을 필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연성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true, 참이거나 false, 거짓인 경우를 필연성이라고 해요. 국어에서는. 개연성은 뭐냐면 이 사이예요. 그래서 개연성은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필연적이라는 건 100%고 개연성이라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비교대조 포인트 있으니까 얘는 출제 포인트죠. 얘는 100% 필연적이다, 아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럼 출제 포인트가 벌써 2개 잡혔어요. 1번 주제에 관련해서 1, 2, 3, 4단계. 2번 둘을 비교하는 단계. 됐죠? 그리고 마지막 5단락에서 알렉산더가 얘기한 그게 뭔지 나와 있을 텐데, 자 볼게요. 4단락 필기부터 하세요. 여기 놓치면 필기 어려우니까. 한계가 있고 사회적 공연론으로 갔고, 그럼 사회적 공연론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기체의 생리적처럼 자연적이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5단락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자, 잘 보세요. 제가 넘버링을 해볼게요. 1. 대본, 2. 배우, 3. 관객, 4. 미장센, 5. 상징적 생산 수단, 6. 사회적 권력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4개 내지 6개의 정보가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면 보통 얘는 독립문학으로 얘는 단독문항으로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얘는 문제 풀 때만 따로 뗄게요. 그리고 이 느낌 잡기 위해서 그냥 이 5단락만 형광펜으로 독립적으로 한번 잡아주시면 여러분이 구조를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 실장님 여기 10초 잡아주시고 저기 다시 잡아주세요. 자, 38번 와보겠습니다.
윗글 논지 전개 방식. 논지라는 건 주제죠. 전개 방식 구조죠. 주제 구조 따지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합의? 봐. 합의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절충했다는 얘기고요. 변증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변증법 썼으니까? 아니죠. 앞쪽 학자의 견해를 받아서 덧붙이고 덧붙여서 발전시켰잖아. 그럼 당연히 뭐겠어? 절충 변증법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정답 3번 끝.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탐구랑 비슷한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묻는 거야. 글의 전개 방식 뭐야? 절충 아니라 후속 보완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끝. 됐죠? 사례 제시는 맞아. 사례 제시는 맞는데 유형 분류야 후속 보완이야. 됐죠? 역사적 기원. 그러니까 뭐 내용 일치로 풀면 5번도 뭐 어떻게 그냥 설명 그만할게. 자, 39번.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 제가요, 다른 선지, 정답이 아닌 선지를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면 발췌독 하나씩 하면서 따지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정답을 딱 찾았는데 7이야. 그게 4번 선지에 있어. 그럼 우리는 1, 2, 3, 5번 선지를 확인하고 가니? 약간 거의 그 느낌에 가까워요. 제가 다른 선지를 판단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정답 확률이 100%일 때 딱 짚고 넘어가는 거지, 시간이 충분한데 좀 애매한 상태로 정답이 이거다라고 확인하고 다른 선지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볼게. 집합을 해라는 글의 주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 기억이 할 수 있는 말이요. 기억 아까 누구였냐? 디르켐이 했나? 디르켐이죠? 디르켐. 봅시다. 부족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그렇죠. 1. 속되게 살다가 2. 문제 시기가 왔을 때 3. 성속 따지는 집합 의례를 통해서 4. 재생한다. 성을 재생한다. 정확하게 다 들어와 있죠. 됐어? 2번 선지. 집합 의례를 통해 그렇지. 1. 속에서 결국 어디로 간다? 4. 성으로 간다. 3. 그렇죠. 4.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창출되기도 한다. 4. 정답 4번 끝. 왜? 그러니까 이게 발췌독으로는 정말 힘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한 구체적인 이해관계는 뭡니까? 성이에요, 속이에요? 이젠 따져야지. 성스러운 거야, 속된 일상이야? 판단해야 돼. 이해관계, 이윤추구. 성스러운 거니? 홀리한 거 아니잖아요. profit, 이윤이잖아. 그러면 이래서 holy 같은 성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속으로 갔잖아 지금. 결과가 속이잖아 지금. 집합의 결과가 속이라고? 아니라니까. 성이어야 된다니까. 틀린 거 정답 4번 끝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느낌이야, 이 느낌. 그러면 40번 문제가 존나 쉬워요. 1번 끝이죠. 왜? 1. 속에서 점점점 결국 어디로 갔어? 성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문제가 정답이 똑같은 거야. 왜? 그게 글의 주제니까. 속에서 성으로 간다. 속에서 성으로 가는데 속에서 속으로 갔네. 정답 4번이네. 그래. 저 따라오세요. 속에서 성으로 간다고요. 돈 벌려고 혈안이 됐던 유튜버들, 스트리머들이 어그로 끌다가 죄송합니다. 여기로 간 거잖아. 어그로 끌리니까 돈을 뒤지게 벌다가 선 넘었네. 죄송합니다. 여기로 가는 거라고요. 계속 그 얘기인 거야.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심지어 얘는요. 다른 정보도 필요 없어. 전체 흐름 잡으면 끝났죠. 속에서 성으로 갔다. 속에서 성으로 갔다. 그러면 정답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분법을 잘 생각해봐.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도 발로 풀 줄 아는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방법을 배우면 쉬워지는 거고요. 옛날 방법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도 어려운 거야.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십니다. 자, 니은 디귿 볼게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비교 대조 포인트가 있으면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둘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필연적이에요. 항상 그래요. 얘는 결과는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가능성, 개연성이 있을 뿐입니다. 끝났죠? 정답은 1번 끝. 비교 대조 포인트니까. 깔끔해 그냥. 문제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수능의 설계를 이해하고 유형을 이해하고 출제 의도를 이해한다는 건 이 느낌인 거야.
이렇게 쉬워지는 거야. 수학도 비슷해 여러분. 출제도 모르면 존나 애매해. 막 30분 풀어도 몰라.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접근을 하죠. 진짜 한 2, 3분 컷이 뭐야. 막 답이 툭툭 나오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문제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사실은요. 잘 들어. 이게 4번이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도대체 상징적 생산수단이 뭐냐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발췌독을 한다니까. 이렇게 발췌독을 해요. 상징적 생산수단. 잠깐만. 상징적 생산수단. 요 노란색으로 볼게요. 상징적 생산수단 보니까 어딨어? 전파를 하네. 그쵸? 또 사회적 권력.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뭐지 이게 도대체? 그래서 봐. 상징적 생산수단. 얘는 뭐야? 전파하는 역할을 한 사회적 권력. 통제가 어렵대요. 그게 전국적 전파를 막았다?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읽었을 거라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요? 중앙 언론. 여러분은 상징적 생산수단을 중앙 언론으로 봤을 거야. 그럼 질문. 사회적 권력은 뭔데요? 공권력이니까 경찰이에요? 확실해? 공연을 생산,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게 경찰 역할인가? 그럼 못하니까 경찰이다? 좋아. 그럼 질문. 자, 봐. 잘 보세요. 중앙 언론은요, 주어, 서브젝트는 이 사건이 지역의 현상이니까 보도하지 않았어. 자, 그럼 질문. 보도하지 않았다랑 전파를 막았다가 동의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앙 언론은 그냥 지역 내 현상이네. 보도 안 할게. 보도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인데, 야 너희가 보도를 막았잖아. 너희가 전파를 막았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잖아 지금. 얘가 전파를 막았어?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정확하게. 너희가 자꾸 막 논리적으로 따진다. 동치명제 찾고 있죠? 아니요. 여러분 동치명제로 답되는 건요 연역법밖에 없고, 연역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사실 얘는 중세적 방법이야. 그때는요 종교 경전이 진리였기 때문에 경전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슬람이냐고. 우리 탈레반이요? 탈레반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탈레반들. 유교 탈레반들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국어는 설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왜 정답이 2번인 거냐? 추제니까 정답 확률 일단 높은 거고, 출제자의 의도는요 가치 높은 정보 파악이야. 그럼 핵심은 뭐라고? 이거잖아. 속되게 사열된 것들이 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치 일반화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위기 시기가 문제 상황이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가치 일반화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이해됐어요? 즉 주제에 초점 두고 정보 처리한 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4번도 정답이 돼야지. 근데 그 논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지 평가원이 생각하는 또는 논리학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답 2번 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 2번을 다들 골랐을 거예요. 왜? 제일 맞아 보이니까. 근데 과연 4번이 그런 똑같은 논리로 정답이 될 수 없냐고. 될 수 있잖아 4번도 그러면. 그러니까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지. 자꾸 여러분이 뭔가 자기의 논리를 세우고 자기의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선생님께서 가우스 얘기를 하면서 야 가우스는 4살 이걸 했단다. 1부터 100까지 더해봐. 내가 거의 진짜 10초 만에 딱 구했어요. 5050. 왜냐면 그때 딱 평균을 배우고 나서 1, 2, 3, 4, 5, 6, 7, 8, 9, 10, 100을 딱 줬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1하고 100 더하면 100일. 2하고 99 더해도 100일. 100일이 50개 있겠네. 5050. 그게 가우스가 등차수 합공식 구한 방법이었던 거거든. 그 존나 신동이니? 아니요. 아니라고. 왜? 여러분이 다루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공부하는 수많은 지식들은요, 이름조차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천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 어떤 길을 닦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그냥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 따라가시면 돼요. 대신에 막 강제로 뭐가지 끌려서 가거나 경치도 제대로 못 보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바뀔 거고 그 느낌을, 그 감각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 이후에는 저라는 존재도 수능이라는 존재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겠죠. 그게 옳은 거고 재수 같은 건 절대 없고 그때 또 새로운 사다리가 열릴 거고 그 새로운 사다리 길 찾아가시는 거고 뭐 정 없다 그럼 여러분 길 찾아가시면 되는 거 만들어서 가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수능은 이 느낌이야. 국어는 그냥 이 느낌이야. 아시겠죠? 영상 끊었다 가겠습니다.